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원데이 레스토레이션 솔루션 중에 라미네이트 비니어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셀린 라미네이트 비니어 솔루션은 벌써 4, 50년 전부터 다 셋업이 되어 있는 그러한 훌륭한 술식이고, 지금 이 장점을 보시게 되면 심미적이고, 그 다음에 연조직 반응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의 링구알 부분을 거의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엔티어리어 가이던스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고 프리프로시 치질 삭제량도 가장 최소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하게 빨리 여러 번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여러 개의 보철물이 있는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이라든지 커다란 임플란트 그 보철물에서 보셀린 페이싱이 깨지거나 프랙처 됐을 적에 그걸 리페어할 적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도 있습니다. 이건 번딩과 시멘테이션 술식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요. 이거는 잘 해야지 좋은 임상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관, 그러니까 치아의 색이 너무 어두우면은 이거를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종 그 오버 컨투어가 돼서 수복되는 라미네이트 비니어의 두께가 두꺼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전과 지금의 차이를 한번 보죠. 이 치료하는 술식은 그 필로소피는 항상 똑같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날로그건 디지털이든 간에 변화가 없고 그걸 하는 방법론 중에 얼마만큼 우리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프레딕터블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이 포슬렌 라미트 비니어가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지 않아요. 렐러티브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렐러티브한 거는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브럭시즘이 있거나 에나멜 양이 적어서 본딩이 어렵거나 만약에 치아가 이제 삐뚤빼뚤하게 배열이 돼 있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디스컬러레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요 라미네이트 비니어로 하기는데 크게 조금 쉽지는 않은 편이죠. 지금 이 우측 슬라이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페그라테럴 있습니다. 요 옆쪽에 있고 여기 앞에는 스페이스가 있죠. 이건 옛날 케이스인데 한 40년 전쯤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라미네이트 비니어 프레퍼레이션을 했고 인상을 떠서 스톤 모델이 있고요. 거기서 리프랙토리 다이 메소드로 해서 비니어를 만들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신미적이죠. 그리고 세팅을 한 겁니다. 뭐 전과 후를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간단하게 신미성 개선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는 술식으로서 치과 의사와 환자들한테 이제 굉장히 각광을 지난 4, 50년 동안 받았던 그런 술식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포셀레인 라미네이트 비니어 솔루션을 위해서는 진단과 그 데이터 컬렉션이 이제 필요하죠. 이거 하나를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환자가 이제 오시면은 환자가 왜 왔는지, 뭐가 불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환자의 뭐가 니즈와 디자이어를 하게 되고 환자의 직업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환자가 뭐 브럭시즘이나 클렌칭이나 네일 바이팅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또 치료비나 이런 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니셜 인터뷰에 환자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앤 덴탈 히스토리죠. 이거는 뭐 그 진료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신 그 제너럴 헬스가 좋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의 그 치과 진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저희가 덴탈 IQ라고 하는데 치과에 관련돼 있어서 환자분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그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떠한 치료를 받으셨었는지 환자분이 그거에 만족을 하는지 그거에 불만족을 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환자의 프로파일, 스마일 라인, 립 서포트, 스킨 톤,
그 다음에 TMJ structure, 그 다음에 근육 등 보통의 저희가 하는 진단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intraoral exam도 마찬가지고요. 치아 연조직, 페리오, 그 다음에 교합의 관계, 환자의 악골 관계가 클래스 1, 2, 3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교합 평면은 어떻고, 교합 양식은 또 어떤가 하는 거고, 특별한 치아에 또는 전반적인 치아에 마모나 또는 그 갈려나간 부분이 많은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환자가 악관절 운동은 정확한지 별 문제 없이 다 움직일 수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라디오그래프도 찍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하기 전에 진단과 데이터 컬렉션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단의 페이스 티스 오클루전에 국한해서 먼저 볼까요? 이 라미네이트 비니어가 뭐 전체 전학에다가 하는 거는 거의 케이스가 아니고 전방부, 전치부 쪽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아날로그 프로시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환자가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페이스 포토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2디멘셔널하게요. 그 다음에 스타디 캐스트를 떠서 환자의 그 치아의 관계를 보았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페이스포 마운팅해서 아티큘레이터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악관 관계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이그노스틱 웩업을 해서 환자의 최종적인 치아의 뭐 형태라든지 또는 쉐이드도 저희가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정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 거를 이제 심미적 어널리시스를 하겠죠. 이런 관계가 필요하고요.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환자에 있어서 다이스테마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인상 떠서 뭐 하게 되고요. 아까 여기 똑같은 마운팅을 해서 페이스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올릴지 또 어느 부분을 깎아야 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이그노스틱 웩업을 하고, 그 다이그노스틱 웩업 한 거를 하나 더 디플리케이션을 해서 이제 예전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프리퍼레이션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은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은 지금 아까 얘기한 저희 그 페이스 스캔을 합니다. 페이스 스캔을 하면은 전반적인 얼굴의 안모하고 스마일 라인, 립 서포트, 그 다음에 치아의 상대적 길이, 기타 등등의 인포메이션이 가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인트라오럴 스캐닝을 이용해서 치아의 관계를 얼굴하고 정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와 얼굴을 데이터를 매칭을 시키면은 지금 있는 거와 왼편에 보시는 아날로그 프로시저에 있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저희가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프로시저를 다 거치지 않고도 조금 더 간단하게 예전에 했던 진단을 위한 준비 작업이 쉽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특별하게 좀 보셔야 될 거는 페이셜 포토나 또는 이런 페이스 스캐너를 위해서 페이스와 립의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이건 환자들이 많이 원하시고 또 다이나믹한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측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웃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또 보이는 양, 립의 웃을 때 그 립 라인, 기타 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이그노스틱 캐스트를 마운팅을 이제 아날로그에서 하게 되는데, 디지털에서는 ISO 이미지를 인트라오럴 스캐닝을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하고 머징을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에서는 다이그노스틱 웩업이 하는데 저희는 여기 있는 데서 그 화면에서 움직여서 그러한 거를 펑셔널한 관계를 우리가 길이나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밑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VD도 올리고 뭐 이게 길이도 하고 요 모양도 다듬는데 여기 있는 데서 저희가 요 부분에 더 보이게 하거나 요 있는 치아를 만져서 우리가 같은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뭐
다이그노스 백섭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이런 건데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쉐이드도 우리가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 형태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셜 3D 데이터가 있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은 우리의 환자의 중심선 라인, 환자의 오클루절 플레인의 기울기, 그다음에 스마일 어널리시스, 환자의 그 라테럴 프로파일, 또는 립 서포트 등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는 없으니까. 환자는 그거 뜨고 뭐 모형 뜨고 다 가시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은 페이셜 데이터, 인트라오럴 스캐닝 데이터, 그다음에 또 우리 골 상하 골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연조직과 치아 또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쉽게 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고 베리피케이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